1911년 4월이었죠. 거대한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 빠졌습니다. 약 8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운이나 체력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몸속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뭔가 다른 일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 생사의 갈림길이 단순한 의지나 운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이거든요. 자율신경계요? 네, 이걸 아주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 즉 가속 페달이고요. 위기 상황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는. 그렇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를 밟는 가장 중요한 발이 바로 미주신경인 겁니다. 아, 엑셀과 브레이크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극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엑셀을 밟고 또 어떻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지, 그리고 그 브레이크인 미주신경을 리셋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속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사무실에서 혹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대로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죠.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빙하처럼 차가운 바다에 빠지는 순간. 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느낌. 자료를 보면 우리 몸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뛰고 극심한 공포에 온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상태, 패닉 모드입니다. 패닉 모드. 네, 생존을 위한 비상 스위치가 켜진 거죠. 아드레날린이 폭풍처럼 분출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초인적인 힘을 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동차 연진이 과열되듯 오히려 생존에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체력은 급격히 소모되고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그냥 난 죽었다. 는 생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포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상태. 그런데 자료의 핵심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패닉 모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관리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주하는 자동차에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찾아 밟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그냥 공포에 몸을 내맡긴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바로 우리 몸의 미주신경, 즉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이었다는 게 이 자료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7가지로 딱 정리해놨어요. 네, 그 7단계가 핵심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행동들이 전부 다 패닉 모드를 끄는, 그러니까 미주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아니 근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본능, 즉 폭주하는 엑셀은 얕고 빠른 호흡을 유도해요.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과호흡이요? 네. 하지만 의식적으로 날숨, 즉 숨을 길게 후 하고 내쉬는 행위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아, 날숨이요? 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만드는 신호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통제 불가능한 패닉을 관리 가능한 공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긴장될 때 심호흡해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특히 날숨을 길게 하는 게 핵심이네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바로 그거죠. 자,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이에요. 위기의 원인인 차가운 물 자체가 생존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것이 저를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 몸에는 포유류 다이빙 반사라는 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이빙 반사요? 네, 우리 조상들이 물속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시켜온 아주 오래된 생존 장치죠. 얼굴, 특히 눈과 코 주변이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심박수를 낮춥니다. 아,
그리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뇌나 심장 같은 중요 장기로 가는 혈액을 보존해요. 결과적으로 산소 소비를 줄여서 생존 시간을 늘리는 잠수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물 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인 거네요. 네,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존 스위치를 켜는 행동이었군요. 와, 맞습니다. 위협 자체가 생존 시스템을 깨우는 자극제가 된 거죠. 물론 이게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지만요. 차가운 물이라는 외부 자극이 몸의 스위치를 켰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도 언급되는데요. 네, 발성이죠. 이건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구조 요청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를 때 성대가 진동하고 또 큰 소리를 내려고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목과 가심을 지나가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기타줄을 튕기듯 신경을 진동시키는 거죠. 와, 이건 공포라는 감정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동시에 몸 안에서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이중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군요. 하하, 네. 본능적인 자기 진정 행위인 셈이죠. 그렇군요. 네 번째 행동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본능적으로 배를 움켜쥐거나 문지르는 장 마사지 행동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긴장하면 배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심리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장 마사지와 같은 건가요? 어떻게 배를 문지르는 게 뇌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행동은 장 뇌축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뇌과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죠. 장 뇌축이요? 네. 장과 뇌는 단순히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고 장 건강이 안 좋으면 기분도 우울해지는 게 다 이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배를 문지르는 건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불안 신호를 물리적으로 낮추려는 아주 본능적인 자기 진정 행동입니다.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로하고 있었던 거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됐다는 건데 좀 의외였어요. 가만히 떠서 체력을 아끼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체온 유지 효과도 있지만 신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로 끊임없이 보내는 행위예요. 아,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떠 있는 건 이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경계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점차 기능을 끄는, 즉 셧다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얼어붙는 반응을 막는 거군요. 맞습니다. 움직임은 바로 이 신경계의 무력한 셧다운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불안할 때 방안을 서성이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자, 그럼 6번째. 이것도 흥미로워요. 눈 운동. 네. 구조선이 올까 싶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인데 이것도 미주신경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 행동은 공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는 걸 막아줍니다. 시선이 고정되는 거요? 네.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우리는 한 지점에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뇌가 위협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개와 눈을 장으로 움직이면서 주변을 살피는 행동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과 미주신경을 동시에 자극해서 뇌가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현실감. 나는 지금 여기,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공간적 인식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와, 그건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뇌를 패닉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주는 닷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름 돋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뇌가 패닉이라는 생각의 감옥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행동이죠. 와, 자,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살아서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 돌아간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몸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데 이게 어떻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존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행위, 즉 어떤 의미를 떠올리는 것은 뇌의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아, 전두엽? 네, 패닉 상태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날뛰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미래를 그림으로써 전두엽을 다시 깨우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생존의지 신호가 자율신경계 전체에 전달됩니다. 그럼 시스템 붕괴를 막아주는 거군요. 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의미를 찾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의미를 떠올리는 순간 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7가지 생존 도구들을 오늘 당신의 사무실 혹은 지하철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매일 크고 작은 빙산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안, 공황, 만성 스트레스라는 작은 생존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생존 위기요? 네,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뛰거나 상사에게서 온 불길한 메일을 열기 전에 그 느낌,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이죠. 몸이 느끼는 위협의 종류는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이 폭주하고 몸이 패닉 모드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우리 몸은 그게 진짜 위협인지 상상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이군요. 타이타닉 생존자들이 보여준 7가지 행동들은 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회복 전략이라는 사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네. 그게 바로 당신의 작은 타이타닉입니다. 이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략, 호흡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호흡. 화장실에 가서 들숨보다 날숨을 2배 길게 후 하고 딱 3번만 해보는 거죠.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전략을 더할 수 있죠. 아, 어떤 거죠?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을 손목에 묻히거나 얼굴을 가볍게 씻어내는 겁니다. 다이빙 반사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아, 심박수가 약간이라도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략 스태킹이네요. 재밌는데요. 그럼 만약에 사무실에서 갑자기 압도적인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땐 어떡하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요. 그럴 땐 5번째와 6번째 전략이 유용합니다. 움직임과 눈 운동이죠. 아, 움직임과 눈 운동. 다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서 신경계에 나는 얼어붙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시선을 멀리, 넓게 움직여 보세요. 컴퓨터 모니터라는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 뇌의 공간감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 많죠. 그럴 땐 4번째랑 7번째 전략을 쓸 수 있겠네요. 배 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내일 아침에 마실 맛있는 커피나 주말의 즐거운 계획을 떠올려 보는 거죠. 완벽한 응용입니다. 이 타이타닉의 생존 시나리오를 하나의 기억된 이미지로 마음에 담아둔다면 일상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밀려올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패닉에 그냥 휩쓸리는 대신에요. 네. 아, 지금은 내 몸이 브레이크를 밟아달라고 미주신경을 켜달라고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패닉이 아니라 미주신경을 켤 시간이다. 이 말이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장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배운 기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